네, 다층 모형에 대해서는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멀티 레벨 모델이라고 해서 레벨이 몇 개가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다층 모형에서 이 다층에 해당되는 뭔가 변수가 있겠죠. 이 변수가 어떤 변수겠습니까? 약간 그 집단 변수겠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주형 변수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x가 y한테 미치는 영향이 요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지 않겠나. 요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모형이 다층 모형이다 이거죠. 근데 요거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약간 비스무리한 게 뭐냐면 이 집단 변수, 요 집단 변수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그 수준을 고려해서 그 요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그 수준을 고려해서 x가 y한테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된다. 요런 느낌. 제가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 게 뭡니까? 수준을 고려하다. 이게 뭐라고요? 통제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층 모형이 회귀 모형에서 통제 변수를 사용하는 그 느낌하고 이거 상당히 비슷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다층 모형의 집단 변수하고 그리고 통제 변수 이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의 효과를 내가 보고 싶은데 이 수준을 고려를 한다든가 또는 이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 건가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회귀 모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통제 변수나 이 다층에 해당되는 이 집단 변수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뭔가 이 모형에 개입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x가 y한테 뭔가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이미 먼저 이 문제에 개입되고 있다 이거죠. 이 문제가 어느 문제인데 요 문제 아니겠어요? 이 결과라는 이 문제 아니겠어요? 이미 여기에 개입되고 있는 문제라는 거지. 그 점에서 요 두 개가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 두 개랑 먼 친척, 한 6천 정도, 6천은 너무 멀어. 한 4천 정도, 친척벌 정도 되는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느낌은 비슷해. 느낌은 비슷한데 이미 개입되고 있는 게 아니라 X라는 사건 터지고 Y라는 사건 터지기 전에 어디선가 누군가에 빡 개입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시간의 흐름 안에 싹 들어와가지고 개입이 되는 요런 느낌. 이게 뭡니까? 조절 변수라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개의 차이점을 아실 필요가 있다 이거지. 뭐라고? 다층 모형에서의 집단 변수하고 통제 변수하고 조절 변수의 차이.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연구 설계를 할 때 그 연구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가 있을 거다 이거죠. 뭔가 의도가 더 명확해진다. 목적이 더 뚜렷해진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 다층모형이라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제가 어떤 그 원리를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 다축 모형 분석을 내가 정말 멋지게 한번 연구 설계를 해서 내 논문에 반영시켜 가지고 논문을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미끼를 하나 딱 던지는 거지.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제가 진짜 논문을 쓰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논준모 대학원이죠. 논준모 대학원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야지 제가 좀 더 논준모 대학원을 멤버십 기능을 더 강화시킬.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 홍보는 또 얼굴이 이 피부가 많이 두껍지를 못해가지고 대놓고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다층 모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일단 다층 모형이요. 비슷한 이름들이 좀 있죠. 다층 모형 멀티레벨 모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가면 멀티레벨 모델이라는 용어보다는 아마 이 혼합 모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믹스드 모델이라는 용어가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이게 좀 더 많이 사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 통제 변수하고 많이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데이터 분석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름이 위계적 선형 모형하고 또 비슷하다. 이렇게도 불리운다. 데이터 분석학적으로 보면 이 위계적 선형 모형이 뭡니까? 이름이 이제 발음이 하이어라키컬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하이어라키컬에서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독립 변수를 투입을 하잖아요. 이게 1단계에서 이제 독립 변수가 아니라 이제 통제 변수를 투입을 하고, 통제 변수도 독립 변수의 일종이니까 2단계에서 이제 실질적인 독립 변수를 투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계적으로 독립 변수를 투입한다. 그러니까 통제 변수도 원래 독립 변수예요. 종속 변수에 대해서는 독립 변수예요. 그러니까 위계적으로 독립 변수를 투입하는데 1단계에 통제 변수를 투입하고 2단계에 독립 변수를 투입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두 개가 다층 모형에 대한 집단 변수를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면 위계적 선형 모형은 통제 변수의 개념으로 설명이 된 거죠. 근데 용어는 이렇게 다 쓰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안 지워지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다층 모형에서 나타나는 그 집단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샘플 데이터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요거 한번 그 그래프를 보면 이런 느낌을 좀 아실 수가 있어요. 익스플로레이션에 들어가, 지금 자모비로 하는 겁니다. 자모비에서 여러분들이 이 변수들을 한번 쭉 보면 뭐 이런 거죠. XA1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YA1에 미치는 영향. 자, 요거를 우리 모델에 좀 적어 놓고 해야 되겠네요. 자, 요 위에다가 적어 놓고 여기다가 적을까? XA1이 YA1에 미치는 영향을 요걸 이제 집단별로 보고 싶은데 어떤 집단별로 볼까요? 집단별로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걸 보고 싶은데 요걸로 볼게요. 이게 이제 학력인데 이게 1이 고졸 미만, 고졸 이하, 2가 대졸, 3이 대학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세 집단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집단별로 아마 다르게 나타날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레이션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스캐터 플랫에 들어가서 X축에다가 X를 넣고 Y축에다가 Y를 넣고 그룹을 아까 SCHS 얘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선, 리니어 선을 보겠다 이거예요. 선을 보면 이거 보세요. 뭔가 이렇게 조금 좀 다르게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지금 얘가 고졸 이하거든요. 고졸 이하 제일 색이 연한 거. 고졸 이하는
x의 1이 커질수록 y의 1이 요 기울기가 요 보세요. 요 기울기가 좀 크잖아요. 중간이 이제 대졸인데 대졸은 기울기가 작아. 그리고 대학원 이상은 여기 보세요. 3부터 시작돼. 여기는 없어 데이터가. 그러면서 요렇게 기울기가 어느 정도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뭐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을 이렇게 끝까지 한번 이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약간 오차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선을 계속 이어본다면 뭐 요 정도 되지 않겠어요? 느낌상. 그러면 이제 여기 찍히는 요 점이 뭡니까? 요 점이 이제 절편이죠, 절편. 인터셉트. 네, 인터셉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선절편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무선절편 모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선 기울기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선이라는 게 랜덤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합니다. 랜덤. 그러니까 이게 집단별로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지. 무선 절편 모형이라는 거는 집단별로 아마 이 절편이 다르게 출발되었다. 여기 출발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출발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무선 절편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무선 기울기 모형은 이 기울기가 다르지 않느냐 이거지. 효과가 다르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는 게 무선 기울기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그 무선의 개수들을 보는 것이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층 모형의 시작이 이렇게 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무선을 가정해서 들어가는 이 다층 모형에서 얘네들의 전체적인 어떤 평균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값. 이 개수의 평균값. 그것을 우리가 고정개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정개수.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fixed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층 모형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랜덤이라는 말과 fixed라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랜덤이 이제 무선이라는 뜻이고 한국말로 fixed가 고정입니다. 뭐 무선 효과, 고정 효과 뭐 이런 거죠. 그 무선이라는 거는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고정 효과라는 거는 그것들을 다 평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편이 무선이다라는 거는 이 출발이 애초에 다르게 출발됐다라는 뜻이고, 무선 기울기라는 것은 이 효과가 얘는 팍 올라가고 얘는 뭐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인 거죠. 무선 기울기라는 것들이. 자,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다층 모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 다층 모형으로 뭐 분석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용어 처음 만나면 어려운 거야.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뭐 정확하게 외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해석을 하는 뭐 이런 과정까지 제가 멤버십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논준모대학원 입학하셔가지고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한번 보시고, 논문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로 논문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풀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서 이번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